네,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삼천당 제약 정말 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천당 제약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아니 FDA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면은 아니 그 내용이 어떻다 뭐 이런저런 좀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좋은 거 있는데 사실 내용은 비밀이야 이래버리니까, 아니 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은 단타 치신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오래전부터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희망 고문하는 느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기업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삼천당 제약이 막말로 이렇게 잡주 취급을 받을 만큼의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 연역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연역도 오래됐고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4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이런 공시 내용 문제 생기기 전에 이때부터도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삼천당 제약 말고 많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저도 실제로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런 기업인데, 참 이번 계기로 많이 실망스러운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참 이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삼천당 제약 뭐 주가 조작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법적인 뭐 조치한다 뭐 이러면서 뭐 경고도 했다고 하죠. 삼천당 제약 주가 결국 하한가, 주가 조작설 뭐길래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경구용 다이어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상 일상을 이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오늘도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작전주다, 주가 조작이다라는 허위 게시물 유포하면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그렇게 지금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지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큼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런 FDA 결과가 나왔는데 뭐 당장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경영하시는 스타일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거는 사실은 뭔가 조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보시면은 참, 이 보면은 7월 20일 날 공매도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평상시랑 다르게 몇 배씩이나 뛰었거든요. 엄청나죠? 거래량도 엄청나고 누적 공매도량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누가 공매도 쳤나 이렇게 보니까 7월 21일 날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7월 21일 날 갖다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공매도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갖고 노는 종목인 것 같아요. 갖고 노는 종목이다.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주들이 완전히 다 뚜까 맞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제네릭이라던가 복제약에 대해서 관세 때리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 최근에 임상이 들어간 기업들이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물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니 약이 안 좋으니까 임상이 통과가 안 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FDA가 그 임상에 대한 그 조건들, 허들들을 좀 높여놨거든요. 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국민 우선주의, 자국 기업에 대한 우선주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암묵적으로 야야 FDA 앞으로 이제 외국 회사들 심사는 엄격하게 좀 봐라, 타이트하게 봐야 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지금 돈 못 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들어갔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그거를 알고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때리기가 너무 좋죠. 왜냐면 투심이 안 좋으니까.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돈 버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이렇게 빨간색이 안 찍혀 있는 기업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막 적자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부채 때문에 회사가 막 죽기 직전인 그런 상황 아니죠. 회사 보면요 돈도 많아요. 자 볼게요. 분기 보고서 1분기 거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세요. 회사가 이상한 짓을 할 때 회사에 돈이 있나 없나를 보면은 아 돈이 없어서 이러구나.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감소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아직도 회사에 842억 정도 수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기업들 한번 보세요. 자, HLB 같은 경우에 보면요. 대단합니다. 자, HLB 한번 보자고요. 자, HLB 한번 보면은 야,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연간으로 보시면 더 끔찍합니다. 연간 1200억씩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한가도 맞았지만 주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쉽게 말해서 이 내러티브가 없는 기업이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도 있고 스테디셀러 약물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대한 임상 관련해 가지고 괜히 투자자들 헛바람 불게 만들고 물론 이렇게 주가를 올린 주체 자체가 삼천당 제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게끔 과열이 되게끔 조금 푸시를 좀 하고 떨어졌을 때도 이런 이 공시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투자자들이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내용 보면은 경구용 인슐린 임상 1상이 지금 순항이다. 4분기에 결과 발표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삼천당 제약이라는 거 제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요즘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똑똑한 방식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인 S패스를 적용한 제품인 거지 아예 없었던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신약 개발사들의 행보가 되게 둔해졌어요. 제가 요즘 기업 분석할 때 이게 금리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즘 시장 금리가 되게 비쌉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미국 결국은 이제 패권 국가인 미국의 금리 추이를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을 보시면요. 어제 차트예요. 어제 차트인데 4.7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25년도 직후에 지금이 최고가예요. 금리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아유 뭐 금리 뭐 3% 2%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기업들 단위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 돈 100% 내 돈이 아니라 금융비용 즉 이자를 내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다가 부채 비용만 늘어나고 회사 재무는 완전히 파탄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 5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 조작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손꼽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전환사채, 유상증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그 공시 내용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해버리니까 뭐야 얘네 주가 조작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약보다는 리스크도 훨씬 적고 성공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면 담아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인데 투자자한테 신뢰를 못 주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핫따라 그래요. 야,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지 않겠냐? 이걸 기대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아마 제 영상도 안 찾아볼 거예요.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고민이신 분들은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이 제일 고민인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핫다 들어오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건데, 투자자들한테 이제 신뢰를 못하게 만드니까 들고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물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 요 영역이잖아요. 요때 사신 분들이 제일 많고 맨 밑에는 뭐 사실 메이저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물타기 했거나 손절했을 가능성 또는 에라 모르겠다고 기다리고 계실 분들 비중이 막 엄청 많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 꽤나 있을 거지만 제일 많은 데는 여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공매도 파티를 외국인들이랑 특정 누구 세력들이랑 짝짝꿍해서 아주 재밌게 맛있게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요리만 끝나면은 우리가 숏 커버링 또는 숏 스키즈라고 하는 공매도 청산에 의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반등할 수 있는 벽이 낮아집니다.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등할 수 있는 벽이 낮아진다라는 여러분들께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라 적정한 구간에서 적정한 비중을 태워야 돼요. 물타기 하러 하는 게 내가 한 1억 들어갔어요. 500만 원 그거 탄다 그래서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입 단가라던가 비중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를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은 삼천당제약 주주분들도 한 50분 넘게 제가 그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10번 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주주분들이랑 많이 제가 상담을 많이 나눴어요. 통화를. 제가 뭐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 고충 있으시면 편하게 여기 네이버 설문지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기 링크 누르시면은 뭐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삼천당제약 매입 단가 좀 적어주시고 몇 주 가지고 있다 적어주셔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진단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 체크하셔가지고 연락처 남기시고 동의합니다.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삼천당제약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는데 나는 이제 AI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처럼 많이 오른 거 말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들도 제가 같이 찾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일 매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매매들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나 그런 거 다 귀찮아 라고 하시면 제가 직통번호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 삼천당제약이라고만 보내지 마시고 매입가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삼천당 매입가를 좀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조금씩 덜어내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시면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같이 한번 좀 풀어 가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정말 많은 삼천당 주주분들과 제가 진단을 해드려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대충 아는데 또 이제 저랑 말씀 못 나눠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